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맥리학 초급반 오늘 시간에는 제2강 음양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강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양의 학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양의 글자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양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음양의 상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양의 변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음양의 공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 학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양의 학설. 그 첫 번째로 음양의 생성에 관한 학설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 통용되는 학설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우주 전체의 공간이 어두움과 고요함 그리고 답답함 이런 식으로 가득한 혼돈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극의 상태에서 호련히 한 기운이 엉키며 하나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태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태극의 이치는 바로 음양의 이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무거의 상태에서 호련히 한 기운이 엉키며 하나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태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나 조용한 가운데 가볍고 밝고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양인 하늘이 되고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음인 땅이 되어가지고 천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음양이 생출되어 우주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음양이란 두 갈래의 공존성으로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이이고 한 뿌리면서도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대립하면서 화해하고 융합하면서 대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인 두 종류의 힘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삼라만상은 이 음양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음양의 학설 중에 그 네 번째로 음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때와 장소의 쓰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고 그 힘과 양이 언제나 반비례하고 대자연 속에 흐르는 한 줄기 기운이므로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도 모두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요 천지의 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와 장소 관계없이 그 힘과 양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하는데 이 대자연 속에 흐르는 한 줄기의 기운이다 이거죠. 이것이 막바로 음양의 기운이다. 즉 태극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요 천지의 도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음양의 글자 해석 중에서 음과 양이라는 글자의 본뜻을 살펴보면 음양은 모두 언덕부자를 쓰는데 지평선 위로 해가 뜨면서 언덕을 중심으로 한쪽은 밝고 빛이 드는 양달이라는 뜻의 양이 되고 다른 쪽은 그늘지는 응달로 축축하고 어둡다는 뜻의 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양자의 언덕, 자 오른쪽에 해와 달을 밝음을 나타내고 음자의 오른쪽에는 음은 구름에 해를 가려 응달진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음양자인데 음양자를 보게 되면은 이 복판야 왼쪽에 이 병구절 변이 원래가 의 언덕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언덕부자를 가리키는데 똑같이 음과 양이 언덕부자가 붙었습니다. 글자의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양은 오른쪽에 양을 보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것이 파자를 하게 되면 날일자 해를 상징한 것이고 밑에는 달 월자 월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것을 붙여 가지고 양자를 만들었고 이 음자는 보면은 여기에 이 자체가 구름문자에 가깝다 보니까 이것이 구름이 이제 해를 가리는 그러한 경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으로 만들었다. 똑같은 언덕을 놓고 보면서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요렇게 똑같이 언덕부자를 써가지고 언덕 한쪽은 음이고 언덕 또 다른 쪽은 양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렇게 음양은 언덕을 중심으로 동시에 생긴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음양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의 진행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 양이 음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 글자다. 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획수도 양은 홀수인 9획을 더 붙이고 음은 짝수인 8획을 더해서 쓰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을 보게 되면은 같은 언적부자를 쓰고 여기 오른쪽에 붙은 이 글자가 획수로 보게 되면 음은 그 짝수인 8획이고 양자는 홀수인 9획에 해당한다. 그래 이것마저도 음양을 구분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음양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음양의 순서, 즉, 음양이란 게 해가 뜨기 전에 천지가 어둡고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무기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 어둡고 답답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던 천지가 밝은 햇빛 아래 갑자기 드러나면서 밝음과 어둠이 순간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양달과 응달이 동시에 생겨난 현상을 보고 음양이란 글자로 나타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처럼 음양은 순식간에 함께 태어나기 때문에 음이 먼저다 양이 먼저다 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 있는 곳은 항상 양이 따라가고 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음이 따라가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의 관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네 번째 음양의 상대성입니다. 음양의 상대성에서 첫 번째로 음양의 상대 개념이란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이다. 그런 점입니다. 하나 속에 둘러서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란 짝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이와 같이 상대성을 가진 것이 음양이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기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다 음양을 지니고 있다.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성에서 그 두 번째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 그 역할과 위치가 확실해지고 스승은 그를 따르거나 가르치는 제자가 있을 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제자가 없는 선생이나 아내가 없는 남편은 아무런 의미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즉 선생은 제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상호 존중과 상의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음양의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음양의 변화성입니다. 음양의 변화성 그 첫 번째로 음양이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해서 항상 음으로 상징하거나 음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의 쓰임에 따라서 음을 상징했던 것이 양으로 변하고 양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즉 음지가 변하여 양지가 되고 야당이 변하여 여당이 되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은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음양은 시간의 변화와 기준의 설정에 따라서 지금의 음양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처럼 음양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 평가에서 시간, 음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이름을 달리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음양이 바뀌므로 그때그때의 자기 역할과 자세를 달리하여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항상 음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는 이름을 달리하는 변화가 생긴다. 음양을 달리하는 변화가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음양의 공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음양은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공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평범한 진리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무언가는 말 못할 고민이나 불행한 그러한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흉악범의 마음속에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선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겉보기하고 달리 마음이 또한 다르고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의 날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에 해당하는 추운 겨울은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화인 양의 기운이 가득한 더운 여름은 음의 기운인
습기가 많아서 눅눅한 것처럼 음양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음에 해당하는 추운 겨울이죠. 겨울은 음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이때는 습기가 거의 없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때는 습기가 없고 건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양의 기운이 아주 가득한 여름에 해당할 때를 보면은 이거는 아주 습기가 많아가지고 아주 눅눅한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죠.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도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음양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보고 다시 보고 자꾸 보시다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음양년2 해가지고 음양년2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